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15년 만에 한국 투수의 같은 날 승리를 만들어냈던 류현진과 김광현이 최초로 포스트 시즌에 동시 등판합니다. 토론토는 류현진을 10월 1일 2차전에, 토론토보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하루 늦게 시작하는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을 10월 1일 1차전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은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로 류현진은 오전 5시, 김광현은 오전 6시에 1시간의 차이를 두고 등판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등판을 한 한국인 투수는 올해 김광현까지 정확히 9명입니다. 9명의 이름을 소개해드리면 박찬호, 류현진, 서재흥, 김병현, 백차승, 김선우, 조진호, 김광현, 봉준군, 류제국으로 이들은 도합 718경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 등판을 한 한국인 투수는 단 1명, 지금까지 총 8경기를 등판한 류현진뿐입니다. 그러니까 김광현은 포스트 시즌에 선발 등판하는 역대 두 번째 한국인 투수가 됐고, 류현진과 김광현은 역대 최초로 한국인 투수가 같은 날 포스트 시즌 선발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류현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 류현진 선수가 5일 휴식 후 2차전에 나서게 되면 이는 양키스전에서의 무리로 인한 추가 휴식보다는 몬토요 감독의 전략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몬토요 감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류현진은 추가 휴식일을 요구하지 않았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토론토의 선발 투수를 1차전 타이완 워커, 2차전 류현진, 3차전 맷 슈메이커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상등마인 류현진으로 중등마인 글래스나우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래스나우가 상등마고 스넬이 생각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워커 대 스넬, 류현진 대 글래스나우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몬토요 감독이 갖고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몬토요 감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올 시즌 6경기밖에 등판하지 못한 맷 슈메이커를 1차전 선발로 발표했습니다. 그림만 보면 마치 하등마인 슈메이커를 상등마인 스넬에게 붙이고 상등마인 류현진은 중등마 글래스나우, 중등마인 워커를 하등마 모튼에게 붙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몬토요 감독은 3차전을 가지 않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몬토요 감독의 생각은 글래스나우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최고의 카드인 류현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넬은 생각보다도 더 해볼만하며 슈메이커가 워커보다 더 뛰어난 피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몬토요 감독이 1차전을 버리고 2, 3차전을 잡겠다는 전략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전을 패하면 탈락 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압박감이 대단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몬토요 감독이 슈메이커를 1차전에 택한 건 이런 이유 같습니다. 먼저 슈메이커는 트라웃이 딱 한 번 간 2014년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로 나서 6이닝 동안 볼넷 없이 5안타 6삼진 무자책이라는 빼어난 피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워커는 2017년 다저스를 상대로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나섰다가 1이닝 4피안타 4실점 패전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몬토요 감독은 슈메이커의 마지막 등판을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경기에서 슈메이커는 올 시즌 최고 구속인 93.3마일을 찍었는데요. 이는 2013년에 데뷔한 슈메이커의 단일 경기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2차전에서 끝내겠다는 몬토요 감독의 말이 진심이고 1차전은 2차전에 등판하는 류현진을 믿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몬토요 감독의 대단한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김광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김광현은 정말 대단한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로써 김광현은 데뷔전을 마무리로 등판해 포스트 시즌 1차전에 선발로 나서는 역대 최초의 투수가 됐습니다. 이미 김광현은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3피안타 이하 1자책 이하 경기를 한 최초의 내셔널리그 투수가 된 바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통산 14번의 포스트 시즌 선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포스트 시즌 선발 평균 자책점이 2.81인 웨인라이트를 1차전에 내는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웨인라이트는 27일 일요일에 등판했기 때문에 3일 휴식 후 등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김광현과 플레어티인데요. 저는 현재 플레어티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김광현이 1차전 선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 이영상 4위를 했고
후반기 평균 자책점이 0점대였기 때문에 올해는 더 뛰어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플레어티는 코로나로 인한 3주의 공백 후 돌아와서는 8경기에서 3승 3패 평균 자책점 5.40, 9월 5경기에서는 2승 3패 7.48로 크게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겨야 했던 마지막 경기 미러키전에서도 패전 투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 실트 감독은 현 시점에서는 플레어티보다 김광현을 더 믿을 만한 선발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0년, 토니 라루사 감독도 똑같은 선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루키 투수인 릭 앵키를 포스트 시즌 첫 경기에 내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앵킬은 1이닝 5폭투라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2와 3분의 2이닝 6볼넷 4실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김광현 역시 루키 투수로서 세인트루이스의 포스트 시즌 첫 경기를 맡게 됐는데요. 그러나 김광현과 앵킬은 다릅니다. 당시 앵킬이 만 20세 투수였던 반면 김광현은 국제대회와 KBO 리그에서의 포스트 시즌 경험이 풍부한 32세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샌디에고는 올해 조정 득점 생산력에서 다저스, 매츠, 애틀란타 양키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5위에 오른 강력한 타선을 자랑합니다. 반면 김광현이 상대한 컵스, 신시내티, 피츠버그, 미러키는 컵스가 메이저리그 21위, 신시내티가 23위, 미러키가 25위, 피츠버그가 29위로 그동안 만났던 타선들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조정 득점 생산력, 내셔널리그 9위 윌 마이어스와 12위 페르난도 타티스, 14위 매니 마차도를 비롯해 120을 넘는 선수가 5명이나 됩니다. 이에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팀의 포스트 시즌 첫 경기에서 샌디에고 타선을 상대해야 하는 김광현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 두 팀의 가을 야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데요. MLB.com은 토론토에 대해 포스트 시즌에 참가한 16팀 중 타선은 9위, 선발진은 13위, 불펜은 14위, 수비는 16위, 벤치 자원은 14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역시 타선 11위, 선발진 14위, 불펜 12위, 수비 1위, 벤치 자원 8위로 수비를 제외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수비 1위고 토론토가 꼴찌인 게 눈에 띄죠. 반면 토론토와 대결하는 템파베이는 타선 8위, 선발 1위, 불펜 1위, 수비 6위, 벤치 자원 3위, 세인트루이스가 상대해야 하는 샌디에고는 타선 5위, 선발 5위, 불펜 5위, 수비 9위, 벤치 자원 7위로 평가가 됐습니다. 어쨌든 두 팀은 모두 상대보다 전력이 약한 언더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변이 일어나려면 두 한국 투수들의 대활약이 필요합니다. 과연 몬토요 감독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광현에 대한 실트 감독의 믿음 또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떨리는 추석은 유도 김재엽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했던 88 올림픽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류현진과 김광현의 동반 2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